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ATP가 가장 많이 생성이 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TCA 회로까지 거치면서 여러 가지 중간 생성물이 생겼어요. 물론 ATP도 물론 나오긴 했지만 총 나온 거는 몇 개 나왔니? 여러분들. 앞에서 해당 과정을 통할 때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TCA 회로를 거치면서 피루부산 2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회로 돌 때마다 ATP 하나 나오니까 2 사이클링 돌잖아요. 그럼 총 2개 나왔어요. 여태까지 몇 개 나왔어? 4개의 ATP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장소는 산화적 인산화는 내막에서 일어나고, 자, 제일 중요한 전자 전달계와 화학 삼투를 통해서, 화학 삼투는 실제로는 약간 그 확산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은 편해요. 명칭은 화학 삼투지만 실제로는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학 삼투를 통해 자, NADH하고 FADH2가 아까 해당 과정, 그 다음에는 어디에요?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 TCA 회로를 거치면서 만들어졌죠. 여기서부터의 에너지로부터, 여기서 에너지가 얘네들이 어디서 갖고 있냐면 얘가 결합할 때 뭐랑 결합했니? 수소이온이랑 고에너지 전자로 결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에너지 전자의 에너지로부터 ATP를 합성을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뭐다? 산화적 인산화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NADH 한 분자로부터 약 2.5분자의 ATP가 FAH2 한 분자로부터 약 1.5분자의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보면은, 자, NADH하고 지금 수소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2분의 1 O2, 그러니까 산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2.5 ATP가 생성이 되고, 그럼 여기서 수소 하나 떨어지고, 여기 붙어 있던 수소, 그리고 여기서 전자 몇 개 떨어짐? 2개가 떨어지고, 그 전자를 산소가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물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분자당 2.5 ATP, 그 다음에 FADH2에서도 얘가 수소 이온 2개, 전자 2개, 산소 원자 하나랑 결합을 해서 FAD가 되고 물이 한 분자가 나오고 1.5 ATP가 생성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앞에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NADH가 몇 개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해당 과정에서 NADH 2개 나왔지. 그치? 그러면 해당 과정에서 NADH가 몇 개 나오냐면은 2개 나왔고, 그 다음에는 TCA 회로를 거치면서 실제로는 피루부산이죠. 피루부산 한 개당 NADH가 몇 개 나왔어요? 4개가 나왔고 FADH2가 하나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피루부산이 몇 분자임? 2분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총 8개하고 2개가 나오니까 지금 NADH2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개가 되는 거고, H2가 아니라 NADH. 자, 그 다음에 FADH2는 총 몇 개가 나오냐면은 2개가 나오거든요. 얘는 총 몇 개고? 8개, 2개 가서 10개고. 근데 얘가 하나당 2.5 ATP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총 여기서 25 ATP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5 ATP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3 ATP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총 ATP는 28 ATP가 만들어지고, 해당 과정에서 2 ATP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TCA 회로에서 다시 2 AT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토탈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ATP는 32 ATP만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 총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포도당 한 분자당 만들어지는 ATP가 몇 개가 나오게 된다? 32 ATP가 나타나게 되는 최종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당 만들어지는 총 ATP 얼마다? 32
이 ATP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전자전달계 봅시다.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있으며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와 이들 사이에서 전자를 운반을 하는 전자 운반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전자 전달계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전달한다는 소리는 전자를 받았다 줬다 받았다 줬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해당 과정과 피루부산의 산화미 TCA 회로에서 생성된 NADH와 FADH2는 전자 전달계에서 얘네들이 고에너지 전자를 전달을 하고 각각 전자를 결국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NAD 플러스하고 FAD 상태로 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NADH 요 상태가 이렇게 NAD 플러스 더하기 EH 플러스 전자 두 개. 자, 이렇게 전자 두 개로 떨어지는 요 과정이 산화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FA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FADH2가 FAD하고 수소이온 두 개하고 전자 이렇게 두 개로 떨어진 이 반응도 결국에는 산화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자가 고에너지 전자란 소리예요. 결국에는. 자, 고에너지 전자는 전자 운반체를 차례로 환원시키면서 왜? 전자 운반체가 전자를 받으니까 환원되는 거죠. 전자 잃어버리면 산화, 얻으면 환원이니까 에너지를 조금씩 방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자 수용체가 누구다? 산소예요. 산소. 이게 산소가 최종 에너지를 다 쓴 전자 수용체예요. 자, 전자를 받은 산소는 여기서 떨어진 수소 이온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전자 전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바로 ATP 합성에 이용이 되어 실제로 ATP를 합성을 해주는 애는 ATP 합성 효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자 전달계가 고에너지 전자를 받고 주고 하는 과정에서도 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자 전달계에서 에너지 수준의 변화를 보면은 맨 처음에 NADH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NAD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줘. 여기다 전자 두 개 줘. 자, 그리고 전자를 주고 받고. 여기서 전자 전달 효소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ADH2가 FAD가 되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전자 줘. 그러면은, 그러니까 NADH는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FADH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전자 주고 받고 전자 전달 효소에 의해서 다시 전자 주고 받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돼요. 얘네들이 전자 전달 복합체고 얘네들이 전자 전달 효소야.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전자 갖고 있던 애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다른 애한테 주면서 얘는 환원되고 얘는 산화되고 하는 과정이 무한 반복이 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 고에너지 전자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계속 방출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에너지를 다 쓴 저에너지 전자가 되고 이 전자는 여기서 NAD하고 FADH2에서 떨어진 수소이온과 다 에너지를 써버린 전자와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가 돼서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1, 2, 3, 4는 전자 전달 복합체 효소 뭐 시토크롬 A, 시토크롬 B, 뭐 이런 시토크롬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 전달 복합 효소라고 하는 게 저 안에서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 운반체는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어서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낮으니까 낮은 애는 전자를 잘 주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애, 높은 애니까 전자를 잘 잃어버리고 전자를 잘 얻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겠고, 최종 전자 수용체가 아까 선생님이 산소로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얘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전자 친화력은 큰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 화학 쌈투 현상 보면은, 화학 쌈투는 일종의 확산이에요, 확산.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을 경계로, 자,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막을 경계로니까 여기는 내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막을 경계로 안쪽에 있는 바탕질이 있고 요 사이에는 막간 사이 공간이 있을 거예요. 네. 요 둘 사이에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막을 경계로 한다는 소리는 바탕질과 막간 사이 공간에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면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과를 하면서 농도가 높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은 쪽, 즉 pH가 작은 쪽에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은 쪽, pH가 높은 쪽으로 확산을 하는 과정을 화학 삼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수소이온의 그럼 농도 기울기가 왜 생기냐면, 그럼 여러분들 원래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 주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능동 수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여러분들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만들어 주려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물질을 이동을 시켜줘야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NADH하고 FADH2에서 전자 전달계로 전달된 이 고에너지 전자는 전자 전달계의 전자 운반체를 차례대로 전자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환원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최종 전자에 대한 친화도가 가장 큰 산소한테 주게 되는데, 이때 고에너지 전자가 저에너지 전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점점 친화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일부 전자 운반체가 이 수소이온은 바로 NADH하고 FADH2에서 떨어진 수소이온이에요. 이 수소이온을 마이토콘드리아 바탕질에서 막간 사이 공간 쪽으로 이렇게 수소이온을 이동을 시켜줘요. 네, 이때 바로 능동 수송을 하니까 이 전자 운반체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해준다?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전자 운반체가 능동 수송의 펌프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수소 펌프죠. 막 사이 공간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바탕질보다 높아져서 pH가 낮아져서 내막을 경계로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지고, 이때 수소이온의 농도가 큰 막간 사이 공간에서 어떻게 돼요? 농도가 낮은 누구 쪽으로? 내막 안쪽의 바탕질 쪽으로 ATP 합성 효소를 통과를 해주면, 이때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할 때마다 ATP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뒤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처음에 이 안쪽 내막에서 NADH하고 FADH가 수소가 떨어져 나오죠. 그럼 여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얘네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이 전자 전달계를 순차적으로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자 전달계를 순차적으로, 여기까지가 전자 전달계예요. 순차적으로 지날 때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에너지를 주는 과정에서 이 전자 전달 운반체들이 바로 수소 펌프 역할을 해서 어디에 있는 요 기질 사이에 있는 FAD하고 NAD에서 떨어진 수소를 밖으로 내보내요. 이 과정은 바로 능동수송이고, 여기서는 ATP를 쓰는 건 아니고 능동수송에서의 에너지는 고에너지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쭉 수소이온을 빼요. 그러면 이 막간 사이 공간에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크고 이 바탕질 쪽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온 전자는 최종적으로는 산소가 받아서 여기서
들어온 ATP 합성 효소를 이 바깥에 있는 수소 이온이 통과를 하거든요. 농도 기울기에서. 그럼 이 농도 기울기에서 통과를 할 때 바로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ATP를 합성을 하고, 이 과정은 ATP 합성 효소라고 하는 거는 합성 효소도 단백질이잖아요. 특정 통로를 통해서 특정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일종의 무슨 원리다? 촉진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죠.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수소를 최종적으로 누구하고? 네, 산소하고 에너지 다 잃어버린 전자가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막간 사이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가 누구보다? 내막 안쪽보다 높아야 화학삼투가 일어나고, 그 화학삼투가 일어나는 게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되는 어디로? ATP 합성 효소를 지나오면서 ATP들이 합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따라서 항상 pH가 어디가 더 낮아야 돼? 막간 사이 공간이 어디보다? 내막보다는 더 낮아야 바로 ATP 합성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호흡 저해제라고 하는 걸 앞에서도 잠깐 했었죠. 세포호흡 저해제가 처리가 되면은 ATP가 생성이 안 돼서 능동수송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전달 저해제는 전자전달계를 통과한 전자의 이동 자체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전달계를 통과를 해주면서 이 상태에서 결국에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전자전달계에서. 그러니까 바탕질에서 막간 사이 공간으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못 만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농도 기울기가 생겨야 화학삼투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합성이 못 일어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짝풀림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세포호흡 저해제인데, 인지질을 통해 수소이온이 막사이 공간에서 바탕질로 새어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특정 전하가, 그러니까 전하를 띤 이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통로 단백질 같은 어떤 특정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 초과성을 높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원래 농도 기울기가 커졌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확산으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어떻게 돼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확산이 일어나 버리니까 농도 기울기가 안 생기죠. 그러면 농도 기울기가 안 생기니까 화학삼투 현상이 잘 못 일어나니까 ATP가 합성이 안 되게 돼요. 그게 짝풀림제고, 그 다음에는 ATP 합성효소 저해제는 ATP 합성 효소를 통한 수소이온의 촉진 확산 자체를 어떻게 돼요?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어떻게 돼? ATP 합성 효소를 통과를 하지 못하게 해서 ATP 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전자전달 더해제나 짝풀림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못 만들게 해서 ATP 합성을 저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ATP 합성 효소 저해제는 아예 ATP 합성 효소 자체가 기능을 못하게 해서 확산 자체를, 그러니까 화학삼투 현상을 못 일어나게 해서 ATP 합성을 하지 못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하기 문제를 한번 보면서 자 봅시다. 자, 물질 기억의 이름을 쓰세요. 자, 기억은 뭐예요? 피루부산이죠. 그죠? 포도당이 과당 2인산 됐다가 피루부산 두 분자로 쪼개지게 되니까 기억은 피루부산이죠. 자, 다음에 가와 나 중 ATP가 생성되는 단계는 피루부산으로 쪼개지는 나 단계에서 ATP가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나고, 이때 가 단계에서는 오히려 ATP 소비가 일어나요. 과당 2인산 될 때. 2인산이 얻어왔겠어. ATP 쓰면서 온 거죠. 그러면 가하고 나 단계 중에서 NADH가 생성되는 단계는 여기서 인산 떨어질 때 요 나 단계에서 NADH가 생성이 됩니다. 나에서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져요. 이 NADH가 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피루부산
분의 산화 및 TCA 회로를 나타냈대요. 마에서 어디서 만들어진대? FAD H2가 만들어진대요. 이 과정에서 NAD H 하나 나오고, 이 과정에서도 NAD H 나오고, 뭐도 나와요? 이 과정에서 ATP도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다시 NAD H가 하나가 또 빠져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뭐도 나와요? 이때 CO2도 여기서 빠져나오고, 다시 이 과정에서도 또 CO2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가부터 바 중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거. 탈탄산 반응이라는 소리는 탄소가 줄어드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개수가 줄어드는 반응은 피루부산이 아세틸 조효소 A가 되는 요 반응, 가. 그 다음에는 시트르산이 5탄소 화물이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되는 요 단계인 다. 그 다음에는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석신산이 되는 요 단계인 라. 여기서 바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 탈수소 반응이 일어날 때는 뭐가 생겨야 돼요? NADH나 FADH2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NADH가 하나가 나와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고, FAD는 DH2는 하나가 나오죠. 따라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NAD나 FADH2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어디예요? 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나오죠? 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죠? 마. 최종적으로는 바. 라 빼고 다 나오는 거지, 결국에는. 가, 다, 라, 마, 바에서, 그죠? 가, 다, 라, 마, 바에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피루부산 한 분자가 아세틸 조효소 A 한 분자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한 분자하고 NADH 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아세틸 조효소 A가 한 분자가 TCA 회로를 거치면서 이산화탄소는 총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죠. 그렇죠? 아세틸 조효소 A가 될 때 이산화탄소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얘가 TCA 회로를 거치면서 나오는 거는 두 분자, NADH 세 분자, FADH2 한 분자, ATP 한 분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어디 갔어? 요 과정에서 NADH도 나오고, 여기서 피루부산이 아세틸 조효소 되니까 이때 뭐도 나와요? CO2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TCA 회로에서는 CO2가 몇 개 나와요? 하나, 2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CO2가 하나가 나오니까 총 과정은 3개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뭘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느냐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아세틸 조효소 A가 TCA 회로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피루부산 자체가 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를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는 마이토콘드리아의 바탕질하고 막 사이 공간. 지금 밖에 수소 이온이 높은 가가 막간 사이 공간이죠. 막간 사이 공간. 요 안에가 바탕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pH가 더 높은 곳이라는 소리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낮은 곳에 해당이 되니까 어디예요? 나죠, 이 내막 안쪽에 있는 바탕질이 수소 이온의 농도가 더 낮아요. 그러면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기억하고 니은은 처음에 들어가는 기억이 NADH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이 녀석이 FADH2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전자 전달기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 디귿은 누구예요? 산소예요, 산소. O2. 그죠? 자, 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여러분들 꼭 있어야 되니까 알아두세요. 왜 이렇게 좀 많죠? 그죠?
그래도 호흡이 좀 더 쉬워. 과학성이 좀 더 어려워,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최종 과정 이제 들어갑니다. 세포호흡하고 ATP 생성 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호흡을 통해서, 유산소 호흡을 통해서 ATP가 생성되는 총량, 아까 선생님이 잠깐 정리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자, 포도당 한 분자가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 최대, 자, 32 ATP가 생겨요. 32 ATP가 생성이 되는데, 일단 크게 해당 과정, 그 다음에는 TCA 외로,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ATP 몇 개 나왔어요? 2개. 그 다음에는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에서 다시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ATP 총 2개. 그 다음에는 산화적 인산화로 최대 ATP 28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호흡 과정에서 32 ATP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는 총 몇 개? 4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산화적 인산화로는, 예, 산화적 인산화로는 총 28 ATP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2개, 그 다음에 이때 ENADH2 나오고,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서 ENADH 나오고, 왜? 피루부산이 몇 개니까? 2개니까. 그 다음에 TC 회로 들어가면서 총 6NADH하고 EFADH2가 나오니까 총 NADH2는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10개. 즉, 10 NADH가 10개, 그 다음에는 2개의 FADH2가 나오게 되는데, NADH 하나당 2.5개의 ATP 나와서 총 얼마? 25개의 ATP. 그 다음에 요거 하나당 1.5개의 ATP가 생성이 돼서 3ATP.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 합쳐서 총 몇 개? 28개의 AT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32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과정에서 뭐가 몇 개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몇 개의 총 ATP가 생성이 되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포호흡의 에너지 효율은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의 약 34% 정도가 ATP에 저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 66%는 열로 방출돼서 체온 유지 등에 사용이 돼요. 물론 이 34%의 ATP 중에 일부도 다시 이제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쓸 수가 있겠죠, 결국에. 자, 그래서 호흡 기질에 따른 세포 호흡 경로를 보면은, 호흡 기질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이 세포 호흡에 이용이 되는데, 주로 탄수화물은 이제 여태까지 했죠. 단당류로 분해가 되면은, 단당류는 세포호흡 경로, 그냥 얘는 이제 포도당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 거치고, 피루부산 되고, TCA 회로 거치고, 산화적 인산화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는데, 탈아미노산 작용으로 아미노기가 제거가 된 뒤에 피루부산, 아세틸 조효소 A, TCA 회로에 중간 산물 등으로 전환돼서 세포호흡의 경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최대가 피루부산이니까 일단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이 ATP는 안 나오겠죠. 최소는 뭐 중간 산물이면 어디로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피루부산이나 아세틸 조효소 A로 바뀌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은 ATP가 포도당을 쓰는 것보다는 2개가 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글리세롤은 여러분들 알코올이에요. 삼가 알코올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 과정에 중간 산물로 전환된 뒤에, 그러니까 해당 과정의 중간 산물이니까 과당 2인산 뭐 이런 거겠지. 전환된 뒤 해당 과정과 TC 회로를 거쳐서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지방산은 아세틸 조효소 A로 전환된 뒤 TCA 회로를 거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적게 발생을 하겠죠. 해당 과정으로 바로 해당 과정부터 시작되는 누구는 탄수화물보다는 다들 조금 적게 ATP를 만들어 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환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바로 보통 단당류를 갖다가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는데 스타트부터 보면은 해당 과정이 끝난 뭐예요? 피루부산으로 바뀌던지 아니면은 아세틸 조효소 A로 바뀌던지 아니면은 TCA 회로의 중간 산물로 들어가던지 그 다음에 지방에서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고 중간 산물로 그 다음에는 지방산은 아세틸 조효소 A로 바뀌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배웠던 그 과정 자체로 가게 되니까 실제로는 탄수화물이나 아니면은 이 지방산 글리세롤 형태 같은 경우에는 ATP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 단백질은 좀 더 적고 지방산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는 좀 적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었죠. 호흡률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세포 호흡에서 호흡 기질이 분해될 때 소비된 산소의 부피에 대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비. 탄수화물이 1인 게 여러분들 지금 호흡식 보면은 C6, H12, O6 플러스 6O2 플러스 6H2O가 분해되면서 6CO2 플러스 12H2O 플러스 32ATP 플러스 추가적으로 열 이렇게 되는데 소비한 산소 6몰에 대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6이니까 6분의 6 그래서 1 단백질이 0.8 지방은 좀 더 적은 0.7 이 정도로 바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세포 호흡으로부터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ATP의 양을 나타냈는데 가부터 다는 각각 산화적 인산화와 기질 수준의 인산화 중에 하나래요. 자, 해당 과정에서 2ATP, 그 다음에 TCA 회로를 거칠 때 2ATP, 여기서는 28ATP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하고 나 과정은 여기서 뭐예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해당이 되는 게 가하고 나고, 요 가가 화학적 삼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이 녀석이 산화적 인산화에 해당이 되겠죠. 네. 자, 숫자는 다 써드렸고, 그림은 여러 가지 호흡 기질이 세포 호흡에 이용되는 경로를 나타냈대요. 자,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가는 단백질이고, 호흡률 0.8. 그 다음에 얘는 탄수화물이고, 이 녀석은 지방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각각 과정에 어찌됐든 간에 어디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최종적으로 분해를 하여서 합성을 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좀 복잡했고 외울 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은 잘 안 외워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무슨 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 개수는 몇 개고 다음에 전자의 이동은 어떻게 되고 어느 과정에서 몇 개 ATP가 나오고 수소는 몇 개가 빠지고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빠지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잘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문제를 푸는데 렉이 안 걸립니다. 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림은 세포 호흡의 전 과정을 나타냈고요. 가부터 라는 해당 TCA 외로 산화적 인산화, 피루부산의 산화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리고 1부터 3은 산화적 인산화와 기질 수준의 인산화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가는 이거는 해당 과정이죠. 그렇죠? 여기는 해당 과정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 나는 TCA 회로, 그 다음에 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단계는 해당 과정만 어디서 일어나요? 요 앞에만
여기는 마이토콘드리아 외부에 있는 세포 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요 내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나하고 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 바탕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내막에서, 산화적 인산화는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자, 표 가부터 라에서 ATP, 이산화탄소, FADH2, NADH2의 여부를 나타냈다. 해당 과정에서는 ATP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는 요 과정에서는 안 나오고, FADH2도 안 나오고, NADH2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서 이때 ATP는 안 나오죠. 그렇죠? TCA 회로에서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오고, 이산화탄소는 하나 나옵니다. 아세틸 조효소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하나가 나오죠. 피루부산은 3탄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도 안 나오고, NADH는 나옵니다. 그쵸? 여기서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고, 피루부산 하나당 1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 TCA 회로에서 ATP 1개 나오죠. 그 다음에 CO2도 여기서 나오게 되고, FADH2도 나오죠. 1개 나오고, NADH2도 나옵니다. 여기서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ATP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 안 나오고, FADH2하고 NADH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빈출 선택지로 완벽 정리. 자, 여기서 답은 55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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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예요. 그렇죠. 1하고 2는 모두 기질 수준의 인산화죠. TCA 회로에서 일어나는 것도 기질 수준의 인산화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맨 마지막 과정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에 관여하는 효소는 그죠, 세포의 세포질 해당 과정 맞고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이 탈수소 효소에 붙어 다니는 조효소 NAD 플러스하고 FAD가 수소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탈탄산 반응은 가에서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가 발생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에서 순생성되는 NADH2, 순생성되는 NADH2는 2개, 그 다음에 ATP도 2개이기 때문에 1이 돼야 되니까 틀렸고, 나에서 피루부산은 아세틸 조효소 A로 환원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산화되는 거예요. 아세틸 조효소 A로 환원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산화냐면 이 과정에서 뭐가 빠져나와요? 수소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산화가 되는 거고, 다는 모두 마이토콘드리아의 바탕질,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바탕질, 다는 내막, 그 다음에 라에서 NADH2하고 FADH2는 모두 산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고, 전자를 어떻게 돼요? 다 내보내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 산화된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과정 봅시다. 그림은 해당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부터 리을은 포도당, 피루부산, 과당, 이인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부터 디귿은 무엇인가? 기억은 얘는 이제 포도당이고, 포도당에 인산 2개가 붙어 있는 과당, 이인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다 과정에서 얘가 피루부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피루부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탈수소 효소가 일어나는 단계. 탈수소 효소면은 NADH2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NADH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인산이 붙는 과정에서 수소가 빠져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NADH하고 요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기는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느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따라서
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다음은 해당 과정에서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부터 B는 각각 기억부터 디귿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서가 맨 처음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A는 기억에 해당이 되는 거고, A가 기억, 포도당, 얘가 과당 2인산에 해당이 되겠죠. 얘가 에너지를, ATP를 소비하니까. 맨 마지막에 두 개로 만들어진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루부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디귿이 될 거예요. 자, 1과 2 중에서 ATP가 소모되는 단계랑 생성되는 단계는, 여기서 소모되는 단계는 에너지가 준위가 높아지는 1단계에서 소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TP가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각각 여기서 몇 개 생기는 거예요? 2개, 여기서 2개의 ATP, 여기서 인산이 붙었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 이 ATP가 총 2개가 생기면서 4ATP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1과 2 중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단계를 모두 쓰시오. 둘 다, 이 모든 해당 과정은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즉, 이 피루부산이 되면서부터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디귿 과정부터. 그러니까 둘 다 1과 2가 모두 다 어디에서?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빈출 선택지 OX 문제 보게 되면은 X 555, 그 다음에는 X, 나머지 다 X구나. 자, 555, X. 자, 가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면 선생님이 아까 이산화탄소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해당 과정에서는 탄소가 빠져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6탄당인 포도당이 30, 피루부산 2개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빠져나오지 않고, 탈수소 요소가 작용을 하면은 뭐가 생성이 된다? NADH 또는 FADH2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기질이 인산을 갖고 있다가 ADP한테 인산을 주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 모두 산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무산소호흡에서 또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고, 한 분자당 에너지 양은 기억이 디귿보다 더 많다. 기억이 뭐니? 포도당. 그리고 하나는 누구야? 디귿이 누구니? 여기서 피루부산. 한 분자당 에너지 양은 기억이 니은보다 더 적죠. 그래서 한 분자당 에너지 양은 기억이 디귿보다 많다가 아니라 기억이 디귿보다 더 적습니다. 디귿이 더 많아요. 피루부산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음에 기억이 니은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ATP가 생성이 된다. 기억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 그러니까 한 분자당 에너지양. 기억하고 니은으로 보면은 이거 잘못 봤다, 선생님. 기억이 포도당이고 니은이 과당 2인산인데,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 ATP를 소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쓴 만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니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다 틀렸고, 기온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ATP를 소모를 하니까 틀렸어요. 한 분자당 수소에 대한 탄소 수는 기억이 디귿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기억이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디귿이 피루부산에 해당이 되는 건데, 포도당은 C6H12O6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피루부산은 탄소는 맞는데, 이게 두 개로 쪼개진 상태에서 각각 NADH2가 두 개씩 만들어지니까 총 수소가 여기서 몇 개가 빠져요? 4개의 수소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각 두 분자 생성이 될 때
2개씩 빠져버리니까 얘는 10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소 대비 수소수 자체는 기억이 디귿보다 수소 대비 탄소수는 누가 더 커야 돼요? 디귿이 기억보다는 더 커야 되니까 틀렸고, 한 분자의 기억,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순생성되는 거는 이 NADH2는 맞는데 이 ATP가 순생성이 되는 거죠. 2개 쓰고 4개 만들어져서 실제 순생성량은 얼마다? 이 ATP만큼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문제 봅시다.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 그림은 세포 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피루부산 한 분자가 아세틸 조효소 A로 산화된 후에 TCA 회로를 거쳐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기억부터 리을. 최초 산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시트르산이죠. 얘가 시트르산, 그 다음 얘가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그 다음에는 얘가 석신산, 푸마르산, 석신산, 푸마르산, 말산이 빠졌네. 말산이 안 나왔네. 여기가 옥살아세트산이 맞고, 이거는 4C짜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시트르산, 옥살아세트산, 사탄소화합물, 오탄소화합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진단 말이에요. 이건 시트르산이 맞는 거고, 이건 6탄소화합물이고,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은 5탄소 화합물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석신산이 될 때 또 여기서 CO2가 하나 빠져나오고, 이 과정에서 다시 CO2가 하나 빠져나와요. 그럼 얘는 4탄소 화합물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트르산, 옥살아세트산, 그 다음에는 4탄소 화합물, 5탄소 화합물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가나다라 마바에서 모두 탈수소 효소 반응,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며, 그러니까 가에서만 빠져나올 때, 피루부산에서 아세틸 조효소 A가 될 때는 NADH가 빠져나오고, 요 과정에서도 누가 빠져나와요? NADH가 빠져나오고, 요 과정에서도 NADH가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탄소화물에서 이 석신산에서 푸마르산 가는 과정에서 FADH2가 빠져나오고, 다시 이 과정에서 NADH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 순서대로 쓰면은, 시트르산 5탄소 화합물, 그 다음에는 4탄소 화합물, 그 다음에는 옥살 아세트산.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번. 표 가부터 바에서 물질 A부터 D에, ATP 나오는 과정 안 써졌네. 여기에서 ATP 나와요. 네. 자, A부터 D는 ATP, CO2, FADH2, NADH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가 과정에서는 NADH2. 여기서 나오는 게 CO2 나오고, NADH2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2개가 나오는 거고 2개는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A하고 C는, 결국에는 A하고 C는 CO2하고 NADH2에 해당이 되는데, NADH2가 나오는 과정이 가다라바란 말이에요. 가다라바. 그러면 A가 NADH에 해당이 될 거고, 이 녀석은 CO2가 빠져나오는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CO2가 빠져나오는 과정은 다 과정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는 라 과정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3개가 빠져나오니까 시트르산 한 분자당 시트르산 2개 들어가니까 6개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마 과정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FADH2니까 B에 해당이 되는 거는 FADH2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라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ATP가 빠져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ATP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부터 바 과정 중에서 C가 생성 단계, C가 빠져나오는 거,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거는 가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다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라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가다, 라가 되겠죠? 가, 다, 라. 예, 이렇게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3번은 답이 X55, X55, X5, X예요. 피루부산의 산화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막 안쪽에 있는 바탕질에서 일어나게 돼요. 틀렸고, 그 다음에 가 과정이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탈탄산 반응하고 탈수소 요소 반응이 모두 일어나죠. 그래서 CO2 나오고 NADH가 나오게 돼요. CO2와 NADH가 모두 생성되는 단계는 그쵸, 피루산의 산화 과정, 그 다음에는 시트르산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 5탄산 화합물 될 때, 그 다음에는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뭐가 될 때? 숙신산으로 되는 4탄소 화합물로 가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가다라가 맞아요. 한 분자당 디귿이 뭐냐면은 4탄소 화합물인데, 디귿이 사시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니은이 누구냐? 5탄소 화합물이죠. 알파케토글루타르산 5탄소 화합물이니까 이 4분의 5가 나와야지 2분의 3이 아니라, 한 분자당 탄소수는 누가 제일 큽니까? 시트르산 기억이 제일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 맞고요. 한 분자의 기억이 한 분자의 리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 분자의 시트르산이 맨 마지막에 옥살 아세트산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자, 이산화탄소는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FADH2는 하나 나오는 거 맞고, NADH2는 3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XX, 요거 3개는 틀렸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봅시다. 자, 4번 산화적 인산화. 그림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나타냈대요. 1과 2는 마이토콘드리아의 바탕질과 막 사이 공간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부터 디귿은 FADH2, NADH2, O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내막이고 수소 이온 농도가 높은 1쪽이 막 사이 공간, 막간 사이 공간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막 안쪽에 있는 바탕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기억, 처음에 들어가는 기억이 NADH에 해당이 되고, 니은에 들어가는 게 FADH2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NADH 하나당 2.5 ATP가 만들어지고, FADH2 하나당 1.5 ATP가 만들어지게 돼요. 세포 호흡으로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될 때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생성되는 ATP의 최대 분자 수는 총 얼마가 만들어지냐면은 28 ATP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총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이 NADH와 그 다음에 TCA 회로에서 나오는 피루부산이 한 바퀴 돌아갈 때 4NADH, 그 다음에는 FADH2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는 두 사이클링이 일어나니까 이게 8개, 얘가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토탈 산화적 인산화로 들어가는 게 10 NADH가 들어가고, 이 FADH2가 들어간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따라서 여기서 얼마가 돼요? 2.5, 여기서 1.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5, 그다음에 여기서는 얼마가 돼요? 3. 그래서 총 28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빈툴 선택지 문제를 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 저기서 디귿을 안 써줬나? 디귿이 뭐야? 여기서 기억, 니은만 써줬네. 디귿이 산소예요. 디귿은 산소. 즉 산소는 최종 전자 수용체죠. 고에너지 전자가 모두 전자 전달계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나머지 최종 에너지가 없는 전자는 산소가 받게 되는 거죠. 자, 얘는 X, O, X, X, O입니다.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지금 선생님이 방금 써줬죠? 산소예요. 전자 전달계에서 두 분자의 니은이 산화될 때, 니은이 여기서 누구냐? FADH2죠. FADH2. 이거 한 분자당 수소가 H2가 나오니까 한 분자당 물이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분자면은 두 분자의 물이 생겨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틀렸고, 한 분자의 기억과 한 분자의 니은으로부터 각각 전자 전달계로 전달되는 전자의 개수는 2개로 동일해요.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한 분자의 NAD로부터 생성되는 ATP는 한 분자의 FADH2로부터 만들어지는 ATP 양보다 많죠. 2.5고 1.5니까 5대3. 다음에 pH는 막간사이 공간이 내막 안에 있는 바탕질보다 더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죠. 높다가 아니라 낮다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pH는 작은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막간사이 공간의 pH가 더 낮아야지. 플러스 이온이 전자 전달계를 통해 2에서 1로 이동하는 방식은, 수소 이온이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식은 촉진 확산 아니죠. 촉진 확산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일종의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하는 과정이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화학 삼투에 의해 인산화가 일어날 때 ATP 합성 효소를 통한 수소 이온의 이동 방향은 1방향에서 2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막간사이 공간에서 내막 안쪽에 바탕질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수소 이온이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식은 촉진 확산 아니고 뭐예요? 촉진 확산은 바로 이 화학 삼투가 일종의 촉진 확산인 거고, 이거는 능동 수송이에요. 능동 수송이지만은 ATP를 소모를 하는 건 아니고 고에너지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펌핑 작용으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